여러분 의사 선생님 어디 계시냐 합니까?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도 계시지만은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 두 다리가 튼튼하면 건강에 오래 살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우유를 받아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여러분 받아 먹습니까? 배달합니까? 잘 새겨 들으세요. 이 신체가 지면에 닿는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편합니다. 저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합니다. 저는 땅바닥에 지면에 닿는 면적이 발바닥밖에 없는데 여러분은 발바닥하고 펑펑한 엉덩이로 앉아있잖아요. 그거보다 한번 누워있어 보십시오. 누워있으면 지면에 닿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합니다. 영원히 누워보면 편하긴 편합니다만 편한 자세로 오랜 시간 앉아있으면 몸은 다 망가집니다. 편한 자세로 오랜 시간 있으면 몸은 다 망가집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몸 다 망가져 봅니다. 한 가지 간단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심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앉아있다. 그래 앉아있으면 심장에서 피가 탁 나갈 때 밑으로 내려가는 건요 금방 내려가요. 물도 높은 데 낮은 데로 경사하면 약간 더 싹 내려가잖아요. 이거 수직으로 딱 있잖아요. 싹 내려가 보잖아요. 위로 올라가면 좀 힘이 들잖아요. 내려가는 피가 밑에 있는 피가 어떻게 위로 올라옵니까? 물인데 물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뭐 발바닥에 뭐 자동 펌프 달았으면 올라오고 못 올라오잖아요.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이 피가 못 올라와서 물도 고이면 썩습니다. 피도 고이면 썩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랜 기간 타고 앉아 있으면 몸에 병이 온다는 거 여러분 다 알지요? 신문에 났잖아요.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자기 무릎에 손을 요래 얹어보세요. 요래 얹어가지고 지금 손덩어리를 열어보세요. 자기 손덩어리를 보세요. 보면은 거기 핏줄이 보이죠? 핏줄이 보이지? 그 피는 말이죠.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피입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 있으면요 못 올라갑니다. 왜 못 올라가냐? 심장이 여기 있는데 심장보다 낮으니까 일로 올라가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올라가면 이거 뭐 펌프 달았으면 올라가고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이 그럼 온몸이 나른하게 피가 안 돌아가서 그거를 요래 있는 걸 심장 높이보다 위로 요래 자기 얼굴 쪽으로 올려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올려가 한번 보세요. 지금 핏줄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금방 그게 지금 하면 심장에 가쁘가 없어요. 지금 뭐 보기는 뭐 봐. 이리 올라가면 가쁘가 없는데 금방 피가 도는 거야. 요거만 해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늘 그러지 말고 그거 하지 말고 운동을 하라면 운동 체조하고 운동하고 쫙 하면은 말이지 맨손 체조 운동을 열심히 하면 온몸 피가 막 돌아가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거야. 한 가지 예를 들면 간단한 예입니다. 몰랐지? 그럼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운동은 이렇게 하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운동은 이렇게 하세요. 숨이 조금 차도록 하세요. 숨이 안 차면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숨이 너무 차면 해롭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다른 데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오로지 건강을 위한 운동은요 숨이 조금 차도록만 하세요. 가벼운 조깅, 속보 정도 하세요. 젊을 때는 괜찮아요. 나이 많아서는 강한 운동은 어느 날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숨이 조금 차도록 하세요. 전에 내가 부산 갔는데 어느 아저씨가 당뇨가 있었는데 요즘 운동을 해서 산을 비호같이 탄대. 비호같이 타는 사람 말로가 안 좋대 싶어서 실례지만 혹시 그분 안 돌아갔으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운동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운동 중에는 사람이 잘 안 죽어요. 운동 끝나고 해제될 때 모욕하고 나오다가 밤에 자다가 가버린 거야. 그게 운동 중에 죽은 줄 모르는 거야. 운동 때문에 죽은 거야.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과한 운동하지 마십시오. 너무 과하게. 건강을 위해서는. 그리고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세요. 일주일에 5일 정도 하세요. 그러면요 세브란스 병원이 어디 부서인지 몰라요. 말레이시아에 있는지 뭐
부산에 있는지 몰라요. 서울의 신촌에 있잖아요. 요 강남에 영동 세브란스가 있고. 근데 어딘지 몰라요, 운동한 사람들은. 그만큼 건강해져요. 그리고 부부관계도 운동한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운동한 사람은 운동한 사람, 이 부부관계가 달라요. 20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20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소리 듣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보고 아버지란 겁니다.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 누구십니까? 바하. 역시 수준 있다. 방송통신대학 수준 있다. 다른 데 가야 베토벤 같더라고요. 음악의 아버지 바하.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신바람의 아버지는 누가 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히포크라테스가 의학의 아버지다워요. 이상하게 귀족들은 임신이 잘 안 되는데 노예들은 임신이 잘 되는 거야. 귀족들은 좋은 침대, 좋은 이부자리에서도 부부관계 오만찮은데, 이 노예들은 이 광 속에서도, 뭐 뒤에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 방송이기 때문에 잘 되거든. 이게 왜 그런가? 히포크라테스가 알아냈어요. 귀족들은 말을 타기 때문에 그렇고 노예들은 말을 끌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알아냈어요. 여러분, 불로초를 구한 진시황이 50을 넘지 못했습니다. 진시황이 50에 딱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말을 타고 살기 때문에. 말을 끄는 마부는 오래 살았어요. 우리나라 역대 왕조들의 평균 연령이 얼마인지 압니까? 역대 왕조들의 평균 연령이 43세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가마를 타고 다녀요. 가마를 타고 다니네. 가마 끈 종은 80까지 살았어요. 얼마 전에 제가 미국의 워싱턴에 계신 그 태권도, 태권도를 위해서 국위를 선양한 분 만났는데 연세가 나이 70이 좀 넘었는데 세상에 1분에 푸시업을 이걸 100번 하는 거예요. 팍팍팍팍 하시네. 팔팔. 이야. 깜짝 놀랐어. 자기가 목표가 있대. 100세에 100분 하도록 1분에 그 연구하고 있대 지금. 그 몸을 갖고 있대. 몸이 가볍고 막 태권도. 운동 이상 없어요. 운동 이상 없어. 그 다음 끝으로 이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라. 저는 대학에서 쥐 실험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쥐 모가지를 얼마나 많이 끊었는지, 저는 죽어서 쥐 나라에 가면 완전 박살이 나는 사람이에요. 쥐를 한 마리 끄집어내서 덩어리를 꼭 찌르면 쥐가 꽥 소리를 질러요. 그 턴을 끄집어내서 찌르면 어제보다 소리를 더 질러요. 이거 왜 되는지 압니까? 이 쥐가 알아요. 어제 찔러놓고 또 찌르면 되네요. 여러분, 쥐가 명물이에요. 쥐가 어느 정도 명물인지 압니까? 제 연구실에 가면은 전에 쥐가 10마리 운동할 수 있는 런닝머신을 만들어놨어요. 이쪽에는 사람이 2사람 뛸 수 있는 런닝머신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당뇨쥐 10마리, 당뇨병 환자 2마리, 2사람. 뛰어이 갓! 그러면 잘 뜹니다. 제가 속도를 마음대로 조절하고 경사를 마음대로 조절합니다. 잘 뜹니다. 근데 사람은 처음은 뛰지만은 쥐는 처음부터 안 뜁니다. 벨트 딱 올라오면 벨트가 돌아가면 쥐가 뒤로 미끄러집니다. 그럼 저 뒤에 꼬리가 닿는 부분에 전기를 딱 흘러놓습니다. 그 꼬리에 전기가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에 꼬리가 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서 앞으로 탁 튑니다. 그 다음부터 속도를 아무리 빨리 해도 절대로 안 물러가요. 경사를 일어나도 죽자 사자 죽어요. 그래, 오늘 운동 많이 했다. 딱 드러내놓고 그 쥐 10마리를 그 이튿날 벨트에 딱 올려놓으면요, 아직 벨트가 돌아가지 않는데도 쥐가 어떤 자세로 있는지 압니까? 전부 다 앞을 타가 있어요. 눈이 바짝바짝바짝하면 있어요. 내가 이래 보면 교수님 빨리 돌리세요. 쥐가 명물이야. 쥐를 3일째 끄집어내서 송곳을 닦더니 쥐가 막 발악을 합니다. 또 찌르려고, 또 찌르려고. 내가 찌르고 싶어 찌르나. 인류 공룡을 위해서 찌르지. 꼭 찌르고. 4일째 그 쥐를 보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세상에 쥐 심장이 다 망가져가고 지위 속에는 피멍이 들어있고 위 귀향이 걸려있다 이 말입니다. 3일에 하루에 한 번밖에 스트레스 안 좋은데 위 귀향이 걸려있으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속에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얼마나 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스트레스 남에게 주지도 말고 남에게 받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몸의 신경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운동신경입니다. 이리 보세요. 자, 이 흑판을 찌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신경이 지우냐면 이거는 운동신경에서 지우고 있습니다. 운동신경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신경 운동신경입니다. 이거 내 맘대로 잖아요. 내 맘대로. 이거 내 맘대로. 이거 보세요. 내 맘대로. 이같이 흑판을 찌우면서도 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보통 대학에서는 밀도 높은 강의를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만. 그런데 이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신경이 있어요. 그 신경이 무슨 신경이냐면 우리 내장을 주로 지배하는 신경 무슨 신경입니까? 예, 잘 아시네. 이 자율신경이라는 신경인데 이것이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신경입니다. 이것이 심장, 위, 장, 남녀, 성기, 항문, 침샘 쭉 지배하고 있는데 이건 내 맘대로 못해요. 여러분 심장 맘대로 해보십시오. 심장 빨리 뛰어라 천천히 뛰어라 해보십시오. 맘대로 못하잖아요. 위장 맘대로 해보십시오. 오늘 전신 안 먹었는데 소화 중지 안 되잖아요. 만약에 심장을 여러분 맘대로 할 수 있다면 이거 살아남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릴 때 내 기분 나쁘면 엄마 내 심장 맞아 너무 까부는 거예요. 내 맘대로 못하잖아요. 근데 이 자율신경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이 교감신경이 있고 하나는 이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교감신경 쪽으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 이 교감신경 쪽으로 자극이 너무 심하면 온갖 몸에 병이 와요. 불안, 공포, 초조, 긴장, 화가 나고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자기 잘난 체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은 교감신경이 큰 자극을 받아서 심장은 심장은 나빠지고 위는 위대로 나빠지고 장은 장대로 나빠지고 솔직한 말로 화가 난 상태는 절대로 부부관계를 못합니다. 화가 난데 뭐 부부간에 치고받고 싸우면서 부부관계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가 딱 나면 교감신경이 자극을 딱 받으면 여성이 남성을 받을 수 있고 남자의 성기는 발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화가 난데도 그 발기된 사람이 있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있다면 그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면 건강해져요. 항상 평안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고 늘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자꾸 내 있는 것을 남에게 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늘 겸손한 자세를 취하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늘 기쁜 마음을 가지면서 내보다 남을 항상 귀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심장이 천천히 뛰고 소화가 잘 되고 부부관계도 환만해집니다. 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면 강해져요. 스트레스 관리가 지덜돼요. 항상 평안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고 늘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자꾸 내 있는 것을 자꾸 남에게 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겸손한 자세를 취하면서 항상 남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늘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고 내보다 남을 항상 귀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아주 건강해져요. 그래서 첫째,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라. 그 다음에 둘째는 즐겁게 살자. 웃으면 살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오늘 예를 들게요. 즐겁게 살자.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오래 사는 이유를 조사해보니 사실 여자분들이 오래 살 틈이 없잖아요. 여자분들이 고생을 훨씬 많이 하잖아요. 저는 어느 날 이후부터 여자분들이 고생 많이 하는 사실을 알고는 저는 꼭 집에 가면 제 집사람들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여보, 오늘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비록 제 집사람이 낮잠을 자고 있어도 저는 그 인사는 절대로 빼지 않습니다. 얼마나 피곤하면 낮잠을 주무세요. 이 자리에 계신 남자분들요, 부인에게 고맙게 하세요. 자기 부인을 하루에 칭찬을 2번 해주면요, 자기가 가장 좋은 보약을 2첩 먹는 것 똑같아요. 그럼 보약 5첩 먹고 싶은 사람 간단합니다. 2번 칭찬해주고 2번 전화해주고 1번 안아주면 돼. 여자분들이 고생하면 일찍 죽어야 되는데 살기는 오래 살아. 여자분들은 또 웃겨요. 온 전신이 아프다면서 오래 살아요. 전에 저희 집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지만 여보 온 전신이 무너지는 것 같다. 내 속으로 이래도 내보다 더 오래 사는데. 여자분들이 왜 오래 사는가 그 이유를 조사해보니 그 중에 하나의 큰 이유가 여자분들은 잘 웃기 때문에 오래 산대요. 여자분들은 조금 웃기면 웃어요. 남자분들 좀처럼 안 웃어요.
그래도 남자분들 중에는 그래도 잘 웃는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압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잘 웃어요. 전에 목사님들 여러 모임에 내가 강연하러 갔잖아요. 근데 조금 웃기니까 웃더라고요. 조금이라도 감동적인 말이 나니까 아멘, 아멘, 아멘. 어떤 목사님은 엉엉 울더라고. 아멘.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 웃으면 생명이 이틀 동안 연장된대요. 하루에 한 번만 웃으면 생명이 이틀 동안 연장된대요. 그럼 매일 웃어보면 어떻게 될까? 계산이 잘 안 나옵니까? 하루에 한 번만 웃으면 생명이 이틀 동안 연장된대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동물에게 없는 것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웃음보입니다. 동물은 웃음보가 없기 때문에 웃을 줄 모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병원의 이자크 프리터단 박사님이 우연중에 웃음보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혹시 간질병 환자를 아십니까? 간질병 환자의 발작 부위가 어딘지 뇌를 조사하다가 좌뇌 두정부 꼭대기에 여기 꾹 찌르니까 갑자기 환자가 웃었잖아요. 이상하다. 여기 찌른데 왜 웃나? 한 번 더 찔러보자. 또 찌르니까 호호호호. 드디어 이자크 프리터 박사님이 간질병 연구하다가 뜻밖의 웃음보를 발견하는 거야. 여러분 과학자들은요 뜻밖의 발견해서 큰 개가를 올린 수가 많아요. 곰팡이를 보고 우연중에 페니실린을 만들어냈잖아요. 곰팡이를 보고. 그때 의학계를 깜짝 놀라게 했잖아요. 그때 마침 처칠경이 폐렴으로 죽게 되는데 마침 그때 페니실린이 나와서 주사를 맞고 처칠경이 살아가지고 세계에서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됐잖아요. 이 이자크 프리터 박사님이 간질병 연구하다가 뜻밖의 웃음보를 발견해서 내가 드디어 웃음보를 발견했다. 큰 성과를 올렸잖아요. 그럼 동물 실험에 들어가서 원숭이를 잡아 찔러도 안 웃어. 고양이를 잡아 찔러도 안 웃어. 토끼를 잡아 찔러도 안 웃어. 돼지는 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이 지구상에 수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살고 있지만 웃는 동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개를 한번 웃겨보세요. 개가 웃는가? 안 웃으면 간지러 보세요. 깨갱깨갱깨갱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만 조물주께서 웃음보를 주었어요. 왜 주었는지 압니까? 많이 웃으라고. 많이 웃고 건강하라고 우리에게만 웃음보를 주었어요.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가장 긴 영어 단어가 무엇인지 압니까? 영어 단어 중에 가장 긴 영어 단어가 1.6km 됩니다. 제가 1.6km를 지금 한번 써볼게요. S-M-I-L-E-S 스마일즈 S와 S 사이에 1마일의 거리입니다. 이거보다 더 긴 영어 단어 나와보라. 없잖아요. 1마일이 1.6km 아닙니까? 왜 이렇게 적어두느냐? 길게 오래오래 웃으시면서 건강하라고. 여러분 우리 얼굴 요게는 근육이 80개 정도 있어요. 우리 얼굴 요게는 근육이 80개 정도 있어요. 그 중에 웃는데 동원되는 근육이 20개가 있고 인상 쓰는데 동원되는 근육이 40개가 있고 밑에 20개는 웃는데도 동원되고 인상 쓰는데도 동원돼요. 여러분들 같이 늘 방긋방긋 이렇게 잘 웃으시면 웃는 근육 20개하고 밑에 20개하고 40개가 발달되고 인상 쓰는 근육 40개는 위축이 돼버려요. 근데 늘 인상만 쓰고 자기 잘난 체하고 목에 기부수해 다니는 이런 사람은 인상 쓰는 근육 40개하고 밑에 20개하고 60개가 발달되고 웃는 근육 20개는 위축이 돼버려요. 어느 아가씨가 선을 보는데 선 볼 때마다 안 되는 거야. 이상하다. 인물은 잘났는데 왜 안 되는가? 가만히 보니 이 아가씨가 얼굴에 웃음기가 전혀 없어. 오늘 총각 마지막으로 들어오니까 다방에 앉아서 아침부터 계속 웃으라 했어요. 이 아가씨가 마지막 소리 듣고 겁이 나서 아침도 안 먹고 새벽부터 나가서 계속 다방에서 웃어댔어요. 웃다 보니 평소에 사용하지 않은 웃는 근육을 갑자기 사용하다 보니 이게 막 경련이 나가지고 총각 올 때 입이 시룩시룩 돌아가가지고 그러면 총각이 다른 아프다. 여러분요 우리 얼굴은 4년마다 한 번씩 변한대요. 우리 얼굴은 4년마다 한 번씩 변한대요. 제가 이 사실을 언제 알았냐 하면 너무너무 늦게 15년 전에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제가 거울을 딱 보니 제가 제 모습을 봐도 기가 차더라고요. 산적 중에 산적이라
내가 좀 일찍 알았으면 4년마다 얼굴이 한 번씩 변하는 사실을 내가 좀 일찍 알았으면 내 얼굴이 이와 같이 굳어 있지 않았을 것인데 너무 늦게 알아는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요. 굳어진 이 얼굴은 아무리 연습해도 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연습만 해보자. 안 펴지면 본전이고 펴지면 다행이고, 그때부터 제가 조금 연습했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이 정도 와 있습니다. 강연 중에 이와 같이 자연 발생적으로 박수를 치는 이 수준이 있는 분입니다. 역시 방송통신대학이 다르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얼굴은요, 자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얼굴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것은 반드시 자기 눈에 보입니다. 자기 얼굴을 지금 보세요. 보이는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 얼굴은 누구 거냐? 내 것이 아니고 상대방 겁니다.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 안 돼. 항상 상대방 기분 좋도록. 여러분요, 곧 2002년 월드컵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요, 표정 밝게 하세요. 외국 사람인데 줄 거는 없고요, 얼굴 표정 밝게 하는 건 중요합니다. 외국 사람이 전에 내가 들었는데요, 한국 사람 길 걸어 다니는 걸 보고요, 시체가 걸어 다니는데 나는 그 소리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밝은 표정 하세요. 혹시 이 중에 웃음을 잃은 분이 있습니까? 다른 분 다 웃는데 혼자 고상한 척하고 안 웃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보세요. 첫째, 그 사람 친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현대 용어로 왕따라 합니다. 웃음을 잃은 분은요, 오늘부터 웃음을 되찾으세요. 웃음을 되찾아야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정 안 되면요, 웃는 연습이라도 하세요. 정 안 되면 자기가 자기 거울 보고 한번 웃어보십시오. 자기가 자기 거울 보고 웃어보면요, 자기 모습 보면 가짜내서도 웃음이 나올 겁니다. 그래도 웃으세요. 안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 안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고 자기를 보고 인사하세요. 자기 모습을 보고 인사할 때 자기를 일단 최대로 높이세요.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자기를 높이면 안 돼.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는 아무 높여도 괜찮습니까? 최대로 높여가지고 자기를 보고 인사를 하세요. 저 같으면 황수환 박사님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하도 기가 차서 입이 찢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 이 상태로 하루 종일 보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밝은 표정은 성공의 계약서다. 밝은 표정은 성공의 계약서다. 틀림없어요. 저도 사람을 딱 만날 때요, 상대방이 밝은 표정으로 만나주면 다시 더 만나고 싶어. 전화 오면 반가워. 그런데 솔직한 말로요, 자기 자랑하고 목에 기부수에 있는 사람은요, 한번 속으로는 마음이 떠나버려. 겉으로 예의만 지키는 거야. 그 사람은 성공의 계약서가 끝나는 거야. 틀림없어요. 밝은 표정은 성공의 계약서다. 환한 웃음은 행복의 저금통장이다.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최고의 화장이 어디냐? 최고의 화장이 밝은 마음과 밝은 표정이 최고의 화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내내 웃으세요. 황 박사님, 요즘 세상에 웃을 일이 뭐가 있어?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말하기를, 기뻐서 웃는 것보다는 웃으니까 기뻐지면서 꼬였던 것이 풀리면서 행복해진대요. 여러분, 그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여기 써 있는 제가 그것을 체험을 했는 사람입니다. 기뻐서 웃는 것보다는 웃으니까 기뻐지면서 꼬였던 것이 풀리면서 행복해져서요. 여러분, 요즘 제가 조금 떴습니다. 요즘 제가 조금 떴어요. 하하, 여기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밖에 나가면 내가 보통 뜨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서울 남산에 좀 자주 올라가는데 얼마 전에 딱 올라갔니, 정확하게 100명 중에 98명이 저를 다 알아봐요. 신바람 건강 박사 황수환 교수님 아니십니까? 맞다. 아니, 두 내외분이 내려오는데 좀 젊은 분이랑, 젊은 분이 내려오다가 1m 전방에 저를 딱 발견하고 그 부인이 갑자기, 어머나! 그때만 세상에 제품이 안 껴보는 거예요. 저 엉겹기를 안 아프랬어요. 옆에 남편이 빙그레 웃는 거야. 그 남편 참 순한 사람이라. 이만하면 떴잖아요. 100명 중에 98명이 저를 다 알아보니까. 두 사람은 왜 저를 못 알아보냐면 저를 안 쳐다봐서 몰랐어요. 요즘요, 제하고 낮에, 밤에 말고 낮에 내하고 같이 한번 다녀보세요. 재밌습니다. 시간 간 줄 모릅니다. 제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 시간 간 줄 모르겠대. 저 사람들이 걸어오잖아요. 이렇게 걸어오다가 제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요, 100의 100 사람이 저를 보면 이래요. 교수님 반가워요.
저희들에게 기쁨을 선사해서 고마워요. 신바람을 일으켜서 감사해요. 텔레비에 교수님 나와서 교수님 강연 듣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요.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것 같아요. 교수님 사랑합니다. 교수님 팬입니다. 교수님 건강하세요. 교수님은 오래오래 건강했어야 됩니다. 말은 안 하지만은 아니 얼굴 표정이 똑같아. 이만하면 떴잖아요. 황수환 박사님, 황수환 박사, 당신 왜 그렇게 떴느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이것 때문에 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내내 웃으세요. 월요일 날은 원래부터 웃고, 화요일 날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 날은 수수하게 웃으시고, 목요일 날 웃음만 나오면 목숨 걸고 웃고, 금요일 날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날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 날은 일어나자마자 웃고. 저 보세요, 저 보세요. 국회의원 떨어져도 웃잖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늦게나만 이것을 위로의 박수로 생각하고 감사를 올립니다. 이게 참 제가 유명해졌다 그러면 내가 또 자랑 같고, 사실 내가 알려지기는 많이 알려진 것 같아. 선거 바로 전날 제가 마포구에 출마를 했는데 바로 전날 그 우리 동교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 앞으로 제가 지나갔는데 애들이 마침 공부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야. 저를 딱 보지만 애들이 호기심 천국 황수환 박사님 나타났다고, 신바람 박사님 나타났다고, 이놈들이 가방을 울려매고 제인데 막 돌기를 해서 막 뛰어오는 거야. 그러면 가방 탁 놓치면 수백 명이면 노트 딱 집어내면 사인해달래. 세상 이름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내가 옛날에 초등학교 선생을 했잖아요. 너무너무 귀여워서 이놈들 오냐 해주겠다고 차차차차차차 해줬어. 오냐 해주겠다. 해주다 가만 생각해보면 아 참 내일 선거지. 얘들아 내일 선거기 때문에 도저히 다 못해주겠다. 지금 열심히 했는데 10사람밖에 못했는데 선거 끝나고 이 시간 오면 내가 몽땅 다 해줄게. 그러고 막 그 이튿날 내가 막 선거에 떨어져 버렸어요. 이야 여러분요, 선거에 떨어지고 나니 기가 차더라고요. 돈도 안 쓸 수 없고 이야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 근데 갑자기 애들 사인해달라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나도 순진하지. 그 떨어진 판에 그게 생각나가지고 혹시 싶어서 제가 터벅터벅 힘없이 가보니 세상에 제가 야 그날 안 갔으면 큰일 날 뻔당했어요. 그날 안 갔으면 내가 큰 실수할 뻔당했어요. 애들이 수백 명이 노트를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보통 전에 내가 나타나면 애들이 막 신바람 나게 오고 내 왔다고 야단인데 그날은 웬일인지 조용하게 이놈을 들고 있는 거야. 이놈들이 내 떨어진 줄 다 알고 있어. 갑자기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세상에 우리 애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우리 애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다. 세상에 낙선된 자인데 이렇게 줄을 세시니 내가 감동이 안 될 수 없지.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애들 앞에 서서 내가 사연을 한참 동안 못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떨어져서 가슴이 아픕니다. 솔직한 말로. 그러니 애들이 저를 이래 보더만 난 제일 먼저 초등학교 애들인데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이놈들이 저를 보더만 박사님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 나도 오냐 괜찮다 속으로는 안 괜찮으면서 그래서 이놈들 내가 사인을 다 해줬어. 저는 사인을 해줄 때 제 이름만 이렇게 안 써줍니다. 반드시 글을 다 써줍니다. 큰 꿈을 가져라, 큰 뜻을 품어라, 최선을 다하라. 아니면 보이스비 앰비셔스 소년의 야망을 가져라. 2001년 뭐 9월 며칠 황수관에서 이래 사인을 해줍니다. 왜 그런 글자를 다 적어주냐면 그 글 한마디가 애들 가슴 속에 딱 박히면 애들 인생이 좌우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눈하고 그 애들이 저를 보는 건 다릅니다. 청소년들이 저를 보는 건 다릅니다. 애들은 저를 어떻게 보냐? 저를 솔직한 말로 이렇게 봅니다. 텔레비에 자주 나오시지. CF 모델 나오시지. 호기심 천국 사회를 2년 동안 하시면서 그 유명한 유시온 박소열하고 같이 다니지. 연세대학 의과대학 교수님이지 박사님이지 저를 이렇게 보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냥 저를 옆집 아지 정도로 보겠지만 걔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걔들인데 글 하나 써주면 그 글자 하나가 내 가슴 속에 딱 걔들 가슴 속에 박히면 애들 인생이 좌우되기 때문에 하나 내가 다 해줬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내 사인 받고 싶으면 이 방송 끝나고 난 후에 저 뒤에 있을 테니 사인 받아가세요만. 근데 너무 많다. 그래 이놈들 사인을 하나하나 다 해줘서 이제 뭐 할 일도 없고 이건 해보자고만 이래. 그 사인을 해주니 이놈들이 사인을 딱 받으면 이래요. 박사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다음에는 꼭 국회의원이 되세요. 그냥 고맙다. 좋은 사람 되어라. 그러다가 사인을 하다가 문득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얘들이 만약에 투표권이 있으시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 나는 그래도 앞으로 희망은 좀 있다. 비록 이번에 691표 차로 떨어지지만은 내가 691표 차로 떨어졌어요. 근데 앞으로 나는 희망이 좀 있다. 동교 초등학교 학생만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전국의 초, 중고등학생들이 나를 알고 나를 좀 좋아한다. 그러면 그 부모도 좀 좋아하게 돼 있다. 걔들이 투표권 있을 때 한번 보자. 여러분 지금 제 얼굴을 보세요. 지금 황 박사 지금 얼굴을, 황 교수 얼굴을 지금 보세요. 솔직한 말로 내가 웃을 얼굴인지 한번 보세요. 내가 웃을 얼굴인지 아니잖아요. 웃을 얼굴이 아니잖아요. 전에 우리 교수님들 같이 관광버스를 타고 동해안을 가다가 검문소에 걸렸어요. 경찰이 올라오면 검문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바퀴 싹 돌 때면 다른 교수 다 두고 제인데 와서 신분증 내라고. 그래 다른 교수들이 역시 범죄형이 다르긴 다르다. 제가 웃을 얼굴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웃게 되었나? 저는 15년 전부터 웃기 시작했어요. 저는 15년 전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다니 놀라운 구절 하나를 발견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니라. 주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데 있구나. 항상 기뻐하는 것은 기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요 슬플 때와 괴로울 때와 어려운 일 당할 때도 기뻐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을 깨닫고 난 오늘부터 어떠한 어려운 일이라도 주님의 뜻을 만분의 1이라도 이루기 위해서 오늘부터 내가 웃어야지. 그때부터 저는 이빨 내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웃으면서 먼저 인사해야지. 여러분 제가요 웃으면서 먼저 인사하다가 얼마나 큰 수모를 당했는지 압니까? 요즘은 제가 얼굴이 알려지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 얼굴 알려지기 전에 내가 다니면서 얼마나 내가 수모를 많이 당했는지 압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에 딱 들어갈 때 그 안에 아주머니가 있으면 저는 인사를 합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이러면 10사람 같으면 10사람 다 돌았어요. 안녕하세요. 뭐 저런 남자가 다 있어 지금. 이런 자세야. 그래도 나는 끝까지 인사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큰 연단이라 생각해서 나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내가 열심히 인사해야지. 여러분 남자 목욕탕에 안 가봤지? 남자 목욕탕 가보면 저는 띠 골아봐요. 그 내가 가서 안녕하세요 이러면 대부분 남자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압니까? 누구십니까? 저를 언제 봤습니까? 이래요. 아니요 초면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계속 웃으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게 해야 되겠다. 항상 기뻐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제일 먼저 제가 항상 기뻐하는 그 말씀을 내가 보고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제일 먼저 집에 가서 우리 집 사람 보고 문을 열면서 여보! 제 집 사람이 저를 딱 보더만 여보! 당신 갑자기 왜 그래요? 당신 갑자기 왜 그래요? 어렵게 공부하시더니 야간 다니면서 공부하시더니 드디어 뜻도 이루지 못하고 돌아버렸습니까? 여보 내 동것이 아니냐. 오늘부터 내가 웃기로 해서 당신하고 내하고 색한방 살고 있지만은 어렵게 살고 있지만 내가 오늘부터 해주는데 웃기로 노력할게.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늘 방송통신대학 저는 이 자리에 쓴 것은 너무나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어렵게 공부해서 야간 다니면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저는 고향이 경주라는 것이 제 고향인데 그게 제가 농부의 아들 7남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입학금이 마련되지 않아서
저는 지게를 쥐고 방학 때 뒤산을 가서 나무를 했어. 나무를 하러 가면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귀에 포항 영일중학교가 입학금이 안 나는 얘기를 듣고 저희 집에서 14km 떨어졌는데 지게를 벗어 던지고 우리 집에서 영일중학교로 단숨에 뛰어가서 교무실에 찾아가서 입학하러 왔습니다. 너 어디서 왔니? 경주서 왔어요. 너 경주서까지 왔어? 네. 경주서까지 걸어왔단 말이야. 아니요, 뛰어왔어요. 얘야, 돌아가거라. 학교는 매일 다녀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거라. 못 다닌다. 거리가 멀어서. 아니요, 입학만 시켜주면 내가 한번 다녀볼게요. 그래서 제가 입학 허락을 받고 새벽 4시, 5시에 책보자기 딱 울러매고 아버님, 어머님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침마다 울었어요. 저 어린 것이 캄캄한데 추운데 내복도 없이 벌벌 떨면서 학교 간다고. 얘야 너 추운데 길 조심해야 된다. 너무너무 어둡구나. 엄마 저 다리 있어서 괜찮아. 그래서 산을 넘고 내를 건너고 우리 고향에는 큰 물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제가 내를 건너다가 몇 번 죽을 뻔당했어요. 옷을 벗어서 머리에 이고 책보자기 머리에 이고 붕알 달랑달랑해서 이렇게 물살이 새어가지고 그래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마침 우리 집에서 2km 떨어진 경주 안강중학교 병설 농고가 생겼어요. 그리고 저를 장학생 시켜준다 해서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장학금을 받아서 우리 집에 고추밭을 샀어요. 들어갈 때는 50명 정도 들어갔는데 학교가 옳지 않다고 애들이 다 나가버리고 저는 고추밭 때문에 못 나가고 그래 졸업을 13명만 졸업했어요. 13명만 졸업했어요. 그래서 문교부에서 요즘 교육부인데 교육부에서 학생이 없다고 학교를 폐교를 시켰어요.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들어갈 때 생겨서 나올 때 없어지는 그런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시고 요즘은 다시 학교가 세워져서 경주 안강 그게 고등학교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들어갈 때 생겨서 나올 때 그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시고 13명 중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세요. 우리 반에 공부 13등 걔가 꼴찌입니다. 밖에 나와서 절대 꼴찌 소리 안 해요. 전교에 13등. 그래 이제 첫째는 실력이 없고 둘째는 돈이 없고 돈 없는 사람은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사범학교 개통하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이야기를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듣고 저는 그때부터 집에서 아버님 일손 도우면서 학교도 다니면서 제가 독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범학교는 음악, 미술 또 이론 시험을 다 칩니다. 농고에는 음악, 미술 안 가르쳐 줍니다. 또 13명 앉아놓고 뭐를 많이 가르치겠습니까? 그 집에서 완전히 외웠지. 빨주노초 파남보 살아가마 나바다 파나마 가라서다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 배우고 그때 뭐 시조를 한 3-4씩 외우면 된다 해서 내가 엄청나게 많이 외웠는 기억이 나요. 한산섬 달러가는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 실성호가는 나이를 끄나니 청산이 백개수야 수위감을 자랑 말라 일도 창의하면 도로기 오르오니 명물이 망공산하니 여러분 명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기생 황진이를 말하지요. 제가 황가기 때문에 우리 고모입니다. 명월이 망공산은 시어가 들었더니 이곳인 저녁은 짐버서 나를 줘 나는 젊은이 도인을 모을까 넓게도 서락은 짐을 뜯듯이가 지당이 비우량이 내게 상당히 뜯다 해서 시험 치료가 있겠네 한 개도 안 나왔더라고. 그러면 어쨌든 제가 합격을 했어요. 합격해서 뚝 들어가니 세상에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돈이 얼마 안 드는 학교에 들어갔어요. 거기 사범학교가 이름이 교육대학교라고 바뀌었어요. 2년제 교육대학. 여러분 옛날에 방송통신대학도 2년제지 옛날에. 저도 그때 2년제 전문학교 다니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오늘 서서 강의하는 것이 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 들어가니 돈이 안 드는 학교에 들어가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근데 먹고 자는데 돈이 들어서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그 집에 셋을 밤 11시까지 가르쳐주고 밥 좀 얻어먹고 학교 다녔는데 감사해도 제가 졸업할 때 우리 졸업생 280명 중에 제가 학업우수상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시고서 우리 큰아들 상 받는다고
절구에다가 찰떡을 빚어가지고 보재기에 들고 올라와가지고 제가 상 받고 내려오니 우리 어머님이 한 손에는 떡보재기 들고 한 손에는 내 손목 잡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얘야 너 올라가면서 돈도 안 가지고 올라가 놓고 가정교사 한다고 시간도 없을 텐데 어떻게 시내 애들을 다 물리치고 내가 알기로는 사범학교 애들이 다 머리가 수제인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걔들을 다 물리치고 공부를 그렇게 잘했니? 어머님 제가 공부를 잘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애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이 왜 그렇게 서럽게 우시는지 압니까? 졸업식장에 딱 들어보니 다른 애들은 졸업한다고 깨끗한 옷 입고 꽃다발 들고 오고 카메라 들고 오는데 우리 어머님은 꽃다발 대신에 떡보재기를 들고 올라와요. 저는 꽃다발보다 우리 어머님이 들고 오신 떡보재기가 훨씬 낫더라고. 그래서는 우리 어머님 너무 자꾸 울어서 어머님 울지 마세요. 왜 웁니까? 돈 없는 것은 험이 아닙니다. 돈 없는 것은 험이 아닙니다. 어머님 제 가슴 속에 무엇이 들은지 아시지요? 우리 어머님 아신데 너 가슴 속에는 어릴 때부터 큰 꿈을 갖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 가슴 속에 큰 꿈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기에는 제가 이래 봬도요 제가 간대기가 큰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키웠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 면에는 참 고마워요. 덜에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모내기를 하다가 저는 방에서 배가 고파서 울고 있으면 우리 어머님이 뛰어와서 저를 탑승 안고 젖을 먹이면서 얘야 나는 논에서 일할 때 밭에서 일할 때 나는 다 너만 생각하고 있었다. 얼마나 배고프니 얼마나 배고팠니 혼자 얼마나 울었니 나를 품에 안고 너는 앞으로 커서 비록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너는 앞으로 커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너는 우리 집의 장남이기 때문에 훌륭한 일꾼이 돼야 돼.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보니 우리 어머님이 태몽 꿈을 꿨는데 사자를 품에 안는 꿈을 꾸었대. 그래 앞으로 이놈은 앞으로 커서 큰 놈이 될 거야. 넌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돼. 좋은 사람, 정직한 사람, 겸손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그때부터 제 가슴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가슴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요 자녀들 앞으로 키울 때요 자녀를 키울 때 항상 꿈과 희망을 심어주십시오. 저는 2살, 3살 때부터 제 귀에 그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가슴이 벌어지기 시작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째짜는 행동을 안 했대요. 내 고향의 친구들 황 박사는 어릴 때부터 째짜는 행동을 안 했대. 딱지치기를 해서 이만큼 따면 집에 갈 때 다 나눠주고 집에 간대. 구슬치기를 해가지고 이걸 따면은 이만큼 따면은 자기 목 조금 챙기고 다 나눠주고 돌아간대. 황 박사는 어릴 때 항상 남의 자기 건 안 챙기고 남에게 늘 베풀었대. 지금은 제가 안 그러는데 옛날에 그랬는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졸업하고 시골로 지방으로 선생으로 발령받아 가는데 저는 공부 잘했는 덕으로 시내 중심지의 선생으로 발령받게 돼서 이것이 연세대학 교수가 되는데 키트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야간대학 야간대학원 그래서 요즘 내가 밤길은 잘 찼습니다. 시골 가서 우리 동생 새 때리고 완행열차 타고 밤차 타고 올라와서 조그만 방 하나가 들어가서 동생 셋 아침밥 하면서 학교 보내고 나는 학교 가서 선생질하고 야간 공부하고 들어오면은 연탄불이 꺼져서 동생들이 배를 철철 굴고 누워있는 것을 깨워서 밥에 먹이고 저는 어릴 때 많이 굶었습니다. 동생들 때문에 많이 굶었습니다. 먹을 것이 생기면 동생들 때문에 먹을 수가 없지. 이런 물은 먹을 수 있지만은 저는 어릴 때 사실은 물배를 많이 채웠습니다. 눈깔 사탕 하나 생기면 친구들 보는 데는 먹는 척 하다가 이것이 녹을까봐 얼른 끄집어내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동생들 줄을 쫙 세워놓고 막내에 버튼 넣었다가 뺐다가 또 중간에 이놈이 또 씹어 먹어보네. 내가 끝까지 빨아먹으라 했는데 혹시 여러분 이 중에 동생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동생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형님에게 고맙게 하세요. 아무리 고맙게 해도 형만 못합니다. 형은 가슴 속에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속에 들어있습니다. 어떤 분이 뭐 우리 오빠 결혼하지 마음 변했다 근데 오빠는 절대 안 변합니다. 주고 싶지 않은 자기 마누라 때문에 못 줘서 그렇지 오빠가 왜 변합니까? 오빠는 안 변합니다. 그때 마침 저희 집 사람을 만났는데 내 저희 집 사람 보기 미안해서 여보 시동생 시누이 있는데 생활이 이래서 미안하다고 하니 우리 집 사람이 그러면은 고마워요. 우리 시동생 공부 잘 시게 되지요. 시누이 공부 잘 시게 되지요. 괜찮아요. 근데 당신이 걱정입니다. 당신이 지금 위장이 다 망가져서 건강이 나빠졌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위장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집안에 그런 가난한 집안에 살다 보니 우리 어머님이 사과밭에 가서 일하고 오면 그날은 배 사과가 불러가고 고구마 밭에 가서 일하고 오면 그날은 고구마가 배 불러가고 없을 때는 굶고.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당신 건강이 지금 말이 아닌데 낮에 근무하고 야간 공부하고 돌아와서 또 세수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되니 당신 한 가지는 그만두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마찬가지로 공부에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학교 선생을 그만두고 공부에만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요. 주머니에 돈이 떨어져서 사글세빵 마지막에 제가 사글세빵 들어갈 돈이 없었어. 이야, 돈 없이 기가 차더라고요. 마지막에 어디가 들어가 살았냐면요, 우리 집사람 이모집을 찾아가는데 우리 집사람 이모집이 어느 정도 부자냐면요 13평짜리 아파트 다 찌그러진데 방 조그만 거 2개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우리 5 식구로 인수에 들어가면서 이모야 같이 살자. 이모가 했다. 저 뒤에 오는 황서방 저거는 많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모야 황서방 너무 야단치지 말았고 우리 황서방 저래도 사람은 어리석하지만 공부는 잘한다고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취직되면은 우리 황서방 돈 벌면 괜찮지 싶다고 절대 황서방 원망 말았고 우리 집 사람이 고마워. 그래 우리 이모가 고마워. 그래 같이 살자. 그래 옆방에 우리 5 식구를 넣어주는데 그때 마침 연세대학교 교수 뽑는다 해서 이력서를 딱 써서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했더니 연세대학 중에 의과대학 교수로 제가 공개 채용에 제가 발탁이 됐어요. 연세대학 교수가 되는 얼마나 좋은지 내가 너무너무 좋아서 내 첫 출근해서 교수님들만 인사하고 발령장 받고 내가 눈물이 쏟아졌어. 좀처럼 내가 잘 안 우는데 그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고이는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내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너무너무 좋아서 웃다가 여러분 연세대학교가 좋은 대학입니다. 잘 모르십니까? 이때 박수를 쳐야지. 아까 제 첫째 박수. 그래서 연세대학교 교수대 너무너무 좋아서 요즘은 제가 이렇게 나타나면 연세대학 교수인 줄 다 알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내가 알려지기 전에는 연세대학 교수는 몰랐잖아요. 그리고 기차 타고 이래가다가 옆에 사람이 있으면 한참 얘기 나누다가 내가 과거에 초등학교 선생하다가 요즘 연세대학 가 있다 그러면 이분이 저를 딱 쳐다보면서 거의 대부분이 저를 보면서 연세대학 수유로인 줄 알아요. 그 제보고 이래요. 앞문 지킵니까? 뒷문 지키면 이래요. 제가 또 웃기잖아요. 앞문 뒷문 다 지킨다고 내가 이렇게 굉장히 바쁘겠네요. 그래서 저는 학교 출근을 일찍 거의 새벽같이나 출근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책 보고 논문 쓰고 강의하고 밤중에 집에 돌아오고 맨날 그랬어요. 그래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학교 떡 들어간 이유. 다른 교수님들 이력서를 떡 보니 전부 이력서 이래요.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 졸업, 하버드 박사학위. 예를 들어서 서울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 졸업, 옥스퍼드 박사학위, 캠브리지, 버클리, 스탠퍼드 박사학위 뭐 이런 분들이 많아. 황수환 박사 이력서를 또 보니 경주 안강농고 졸업, 야간 요즘 마침 이력서는 야간 안 써도 돼요. 내가 그 기분 좋더라고.
게임이 안 되는 거라 그 사람인데 그분들은 또 머리가 우수하잖아요. 교수들이. 저는 띵하잖아요. 근데 그분들 1시간 연구할 때 나는 2시간, 3시간 연구해도 따라잡기 힘든다고 열심히 연구했어요. 연구해서 그 안에 제가 책을 10권을 펴내고 논문을 1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별로 안 놀라시네. 하여튼 가는 크기는 크다. 하여튼 여러분 가는 크다. 네. 근데 그 사이에 저 집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돈을 알뜰히 모아놨는지 그 사이에 저 집사람이 돈을 1,000만 원을 모아놨더라고. 또 안 놀라시네. 그 옆에 방두칸이 1,570만 원인데 570만 원 융자를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니 야 여러분 취직하기 좋더라고요. 취직하기 전에는 단돈 10만 원도 빌릴 데 없었는데 취직했다고 570만 원 융자를 해주는데 그거를 받아가지고 우리 집 사람을 주니 우리 사람이 그거를 570만 원 품에 안고 울면서 여보 너무너무 고맙대. 여보 고마울 것도 없다. 그 봉급에 다 떼는 거다 그거. 그래 방을 2개 얻어가니 우리 애들이 방 2개 생겼다고 좋다고 이 방 저 방 뛰어다니면서 아빠요 어느 방에 잘까요 어느 방에 잘까요. 그래서 내가 아무 방에 들어가 자거라. 여러분요 단칸방 생활 오래 하니요 좋은 장점이 하나 있더라고. 식구들이요 정이 훨씬 더 있어요. 여러분요 정 있는 거는 식구들이 부딪혀야 되는 것 같아. 부딪혀야 정이 있는 것 같아.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정이 있냐면 어디 자다가니 세상에 한 방에 다 잡는 거예요. 저 방이 비었어. 여보 저 방 비었다 가자. 아니 갈 일도 좀 있어야지. 오랜만에 비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 2개 생겨서 지금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우리 집 와보고 손님들이 와보고 황 박사 이렇게 사나. 황 박사 이렇게 사는 줄 몰랐다. 밖에 나와서 싱글벙글 웃고 다녀서 잘 사는 줄 알았더니만 세상이 콧구멍 같은데 어떻게 살고 있는 거는. 우리는 지금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요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행복은 자기 만족의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요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게 생각하십시오. 솔직히 말로 지금 병원에 가보십시오. 각종 암으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궁암, 유방암, 폐암, 장암, 골수암, 위암, 간암으로 죽어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이것만 해도 행복하게 생각하십시오. 오늘부터 행복하게 사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하게 만나고 오늘부터 돌아가실 때도 행복하게 돌아가시고 이웃 만날 때도 행복하게 만나고 가족 만날 때도 행복하게 만나고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제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빵빵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수들은 빵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봉급이 얼마 안 돼요. 내가 교수잖아요. 봉급을 알잖아요. 겨우 생활밖에 안 됩니다. 교수는 오로지 연구활동, 강의하는 이거를 천직으로 생각하고 사명감과 보람을 갖고 합니다. 실제로 봉급은 얼마 안 돼요. 근데 내 혼자만 빵빵해요. 왜냐? 제가 CF 모델 나갔잖아요. CF 모델이요. 두 회사에 제인데요. 우리나라 최고 배우가 받는 모델료가 두 회사에 제인데 30개 이상 돌았어요. 안 놀라시네. 너무 놀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반응이. 최고 배우가 받는 모델이 30개 이상 돌았는데 그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골라서 몇 군데 나가잖아요. 아직까지 내 값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빵빵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어떠한 어른이더라도요 항상 얼굴을 펴세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얼굴을 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못난 내 산도둑 같은 내 얼굴도 얼굴 펴니까 내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요즘은 내가 웃을 필요 없잖아요. 심은 대로 거뒀습니다. 내가 늘 웃으라 해도 요즘 내가 웃을 필요 없어요. 상대방이 미리 나를 보고 웃어주는데 뭐.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면서 기뻐하면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것이요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천부를 잃는 것이다. 그런데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요 인명은 제천이라는 말이 있죠. 인명제천. 우리 사람의 명은 하늘에 달려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천명은, 하늘의 명은, 천명은 죄인이라. 하늘의 명은 사람인데도 달려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잘하면 오래 살게 되어 있어요. 천명은 죄인이라. 그래서 건강관리 잘해서 신바람 나면 살만 납니다를 항상 여러분들 평생 동안 신바람 나는 생활하고 살만 나는 생활하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맺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